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차관급 회담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방금 나왔습니다.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의 난기류 중국 대표단 미국 농가 방문 취소. 원래는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중국이 미국산 농수산물을 구입하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포인트였는데 이번 협상이 다 끝난 다음에 미국의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미국 농수산물의 품질을 검토한다, 이런 일정이 있었는데 그런 일정을 다 취소하고 중국 대표단은 중국으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나온 뒤 다우 같은 경우에는 0.30% 상승 중이었다가 갑자기 하락으로 급전환되면서 다우는 마이너스 0.6% 정도 하락으로 마감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급락하면서 마이너스 0.8%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환율도 불과 제가 몇 시간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정말 환율이 내려서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시 그냥 휙 하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1194원입니다. 자, 불과 몇 시간 전에 제가 올렸던 미국 중국의 차관급 회담 게시 이 영상에서만 해도 환율이 1190이 깨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1200원대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농민들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죠. 파주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게 없을 거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자, 월요일 증시가 상당히 재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주 금요일날 급등했죠. 이제는 급락이 나올 시기가 되었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미중 무역협상에 또 다른 난관이 생기면서 이렇게 필라델피아 지수가 2%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 미국 증시를 따라서 한국 증시에 약간의 조정이 찾아올까? 아니면은 오히려 반대로 또 상승이 나올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9%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가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아주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 같은 경우에는 0.03%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장중에 0.37까지 바로 삐웅 하고 올라갔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트럼프의 뉴스 인터뷰였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무역협상이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하면서 백악관에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품의 400개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겠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액션까지 취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다우하고 심지어 유럽 지수도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장 중반까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영국이라던가 다른 나라는 별로 내리지도 않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유럽 증시도 약간의 혼조세는 보였지만 다우처럼 이렇게 상승하다가 갑자기 급락으로 내려가거나 그런 모습은 안 보였습니다. 다우는 신고가를 가려다가 지금 약간 밀린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못 가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 10월 달에 본격적인 고위급 회담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라던가 약간의 조정은 필수겠죠. 그리고 오늘 좀 빠졌어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바로 오늘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옵션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58불. 어제랑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는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 0.33%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제가 장 초반에 봤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로 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상승으로 갔는데 미장이 빠지면서 같이 따라갔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야간 선물에서 던졌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1.83%. 자,
이게 내리면은 보통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같이 조정에 들어가죠. 필라델피아에서 중요한 주식들이 뭐가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예, 어제 마이너스 1.32% 하락을 했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3일 동안 내렸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램리서치에서 R&D 센터를 기술 이전을 한국에다 한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지금 52주 신고가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좀 조정을 줄 때가 됐군요. 5만원대를 앞두고 5만원대 터치하면서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약간의 기간 조정 주고 올라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제도 장 초반에는 어땠습니까? 10만 주 이상 매수로 나와가지고 삼성전자가 또 가는 거야? 이렇게 보였지만 장 후반에 여기 보시면 창구에서 CS 창구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확 다 팔아버리던데 제가 찍었거든요. 예, CS 창구에서 대량의 매도가 나오면서 팍 던지면서 결국 어제 삼성전자 수급은 36만 주 정도 매수로 나왔죠. 그래서 장 초반에만 보면은 5만원 돌파하고 위로 확 올라갈 같이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흥분하면 안 돼요. 이제 5만원대 넘고 위로 가자 하고 이렇게 흥분하면은 지금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 지수가 기간 조정을 안 주고 그냥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 없이 쭉 가자 하고 연기금이 그냥 막무가내로 끌어올려서 이게 기간 조정을 좀 주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물량 소화가 되고 손바뀜도 좀 일어나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only you 하면서 연기금만 촥 사고 지금 이틀 동안 외국인 잠깐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의 불안정은 아직도 있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샀다고 해도 그 주체는 연기금. 금투는 매일 팔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은 지금 9월 현재 순 매도가 우입니다. 이렇게 3일 샀어도 여기서 지난번처럼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장이 이제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우리나라도 다음 주는 약간 조정을 주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장중에 뭐 하락으로 시작해서 양봉 전환 그것도 기대를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노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노양심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금요일날 일본보다 많이 오르고 상하이 종합지수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언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올랐고 삼성전자의 호재도 있어서 그렇지만 물론 종목적으로 따지면은 반반밖에 안 오르지 않았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지수적으로는 더 좋았잖아요. 근데 아니 이제 다우가 3일 내내 빠지고 좀 안 좋은 모습 보였는데 그거를 또 안 따라가고 우린 조정 안 주고 장중에 잠깐 조정 주고 올라가는 거는 노양심이다. 노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게 뭡니까? 미중 무역 협상인데 일단 차관급 회담에서 삐걱 거린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야선만 봐도 얘네 1%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장 시작하면 얘네가 뭐 보합 내지 약간 또 하락하면서 하락이 더 짙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미장도. 그리고 환율도 바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환율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은 다시 한번 좀 매도를 할 수 있겠죠. 뭐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 단순히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 이제 붙어서 급락이 나옵니다. 뭐 그런 것도 아니라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걸 보통 사람들이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나와주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고 과수원 관련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 1.46% 내렸습니다.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찍고 좀 이렇게 찌질찌질거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추세가 죽었다 뭐 어쩌다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플 주식이 올라오면서 BH 그리고 LG 이노텍 이런 애들도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애플에 비해서는 많이 약합니다. 애플 관련주가 오른다고 해서 저건 이슈로 오른 거고 실적으로 따지면은 별로 안 오르죠. 애플이 지금 올라온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애플의 웹 서비스를 강화한다. 그 이후에 주가가 오른 겁니다. 예를 들면은 넷플릭스처럼 이제 영화 관련 서비스를 중점으로 더 서비스한다.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죠? 애플의 게임 실험, 애플 아케이드, 그리고 애플 인터넷 TV,
애플 TV라던가 요런 것 때문에 지금 이 기대감이 오른 거지. 아이폰 11이 영어로 뭐지? 11. 예, 11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상으로 해도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적만 단순히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애플의 주가를 따라서 BH하고 걔네들이 오르는 건데, BH나 그런 애들이 오르는 거는 이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서 여기도 펌프 받고 그리고 애플도 펌프 받고 이중 효과로 오르는 거지. 쟤네가 뭐 이번 분기 실적 잘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당연하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위안화가 절하가 됐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소비량이 급감을 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아이폰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판매 금지 소송까지 했기 때문에 판매량이 매우 낮아요. 그 뜻은 부품주가 아무리 실적이 전년 대비하고 비교해봐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슈에 오른 거하고 그리고 실적으로 오른 건 확실히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분기 실적 예상치가 이거예요. 예상치. 9월 예상치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나왔는데 이 컨센을 과연 채울 수 있을까? 2분기가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죠? 물론 실적 발표 기간이 장이 안 좋았지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34.7%, 그리고 실적이 8월 1일 날 나왔는데 8월 1일 날은 정말 우리나라 주식이 완전 뚝까 맞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코스피도 이렇게 쫙 내리고 BH는 올랐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예, 내렸죠. 아니, 저 화이트리스트 제재하고 뭐하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8월 달은 실적 아무리 잘 나와도 못 나오는 달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쫙 내려가지고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BH를 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애플이 지금 신고가 달리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따라서 뭐 연계하는 매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 얘 거래량이 너무 안 붙어요. 거래량이 안 붙고 봐봐. 여기 거래량이 막 거의 막 여기에서 여기 막 이렇게 올라오고 거래량이 좀 이거 이상은 좀 뜨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평소 장중에 거래도 별로 없고 장 막판 쯤에 땡겨주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진짜 매매를 많이 한 주식이긴 하지만 안 땡기대 안 땡겨. 봐봐 얘 체결 강도 은행 강도가 아니라 체결 강도가 이게 몇이에요. 체결 강도가 여기 보시면은 151.38인데 이게 100 이상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100 이상? 100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저게 이 장 초반과 장 후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장 중에는 별로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장 시작하고 마감 때는 동시효과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렇게 체결 강도가 뿅 하고 올라가는데 장중에는 되게 지루해요. 그냥 올리자마자 바로 빼버리고 시가가 고가요. 시가가 고가여가지고 바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쑥 빠져. 횡보 이렇게 끝나고 그 전날에도 똑같아. 얘는 좀 소형주 성격이기 때문에 아침에만 살짝 오르고 그 다음에 오후장 들어가면 빠져요. 빠지고 이쪽에서 잠깐 올렸다가 뭐 이렇게도 가기도 하지만 더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아침에 올리고 오후장에 빼고 그 다음에 뭐 종가는 보합 정도 수준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한 번 빠지면 5%까지도 이렇게 많이 빠져요. 5%, 7%. 봐봐. 여기도 5%고 여기도 5%. 그래서 얘가 손절선을 좀 길게 잡거나 아니면 비중을 좀 많이 나눠서 잡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제 BH 전문가입니다, 진짜. 얘 갖다 작년에 얼마를 찍었었는데 이거 한 종목 갖다가 진짜 촥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봐요. 제가 지금 안 볼 정도면은 별 메리트가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옛날에 이렇게 막 BH 최고가까지 막 사고 막 팔고 막 별 쇼를 다 했는데 왜 지금 안 보겠어요? 물론 얘는 애플 11 출시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봤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애플 핸드폰을 안 사니까 애플 11이 별로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얘가 실적이라던가 애플 판매량이 막 늘어가지고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될 것처럼 뉴스를 써놓고 중국에서 통수를 쳤는지 그냥 가버렸고 이야기가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각 7시밖에 안 돼가지고 많은 뉴스도 없어요. 많은 뉴스도 없고 제가 그냥 뭐 CNN이라던가 미국 뉴스도 봐도 아직까지 별 소리가 없어요. 왜? 얘네도 이제 불금이잖아요. 불금. 불고기 백반 먹고 싶네. 이 불금이라서 얘네도 이제 기자들도 이렇게 빨리빨리 기사 안 쓰고 그냥 조금 쓰고 가고 뭐 그러는데 그냥 똑같아요. 농가 방문 취소하고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해서 안 된 건지 된 건지 좀 더 지나봐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없어요.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요일날 중국이 공식적인 뭐 답변을 할 수도 있죠. 중국이 이제 또 으름장을 놓거나 아니면은 협상 조건이 마음에 안 들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협상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게 돼야 되겠죠. 또 홍콩 사우스 포스트인가 뭐 그런 데는 또 뉴스가 나왔는데 뭐 미국 쪽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협상을 요구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걔네는 뭐 만나기도 전부터서 기사를 쓰고 그러기 때문에 어제 이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SCMP는 믿지 말라고 했죠. 홍콩 SCMP 같은 경우에는 만나기도 전에 농수산물을 구입하기로 합의했다. 화웨이 제재를 면제해주겠다. 뭐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데 오늘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틀 전에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결과부터 내놓고 기사를 쓴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데 뇌피셜이에요. 그래서 홍콩 SCMP 거 보고 진짜 막 흥분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리고 지수적인 거 코스피 코스닥 국내 증시에 관한 거는 어제 올라온 요 미국과 중국 차관급 회담 개시 한국 증시는 조정이 올까, 요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어제 분명히 야간 선물 미국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장중에도 요 유럽 애들이 올라오길래 보통 같으면은 이제 미국과 이제 유럽 전부 다 좋으니까 다음 주도 우리 증시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S&P가 막 이렇게 내리고 있어도 장 시작하니까 플러스로 전환하고 그랬다고. 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야간 선물도 이게 많이 내릴 경우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막 보합 수준이거나 0. 마이너스 0.30 뭐 이 정도면은 아직까지 모른다고. 모르고 차관급 회담이 결과가 나야 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정 줄 수도 있다 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 뭐 조정을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는 기준이 앞으로 6일, 거래일수로 6일까지. 여기서부터서는 좀 조심을 하고 막 무서워해야 되는데, 이 전까지는 엎치락 뒤치락 또 실무진에서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 또 뭐, 중국에서 전화 왔다 뭐 했다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뭐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들어서 저는 한 번 더 현금 확보라던가 여러분 참으세요 뭐 이렇게 안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냥 들어가서 싸우고 여기로 넘어가라. 계속 이 상승 종목 있는 대로 넘어가라 하고 말씀드리고 있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어제 들어가신 분들, 아니 종가 베팅 때리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 못 자겠네요. 파주 돼지열병 의심 신고 두 건 다 모두 다 음성이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농민들이라던가 아니면 누군가 피해를 봐서 오르는 주식 안 산다. 지진 관련주 그리고 뭐 이런 거 돼지열병 이런 거는 누군가 피해를 보기를 바래야지 내가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하는데, 역시 착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군요. 이글벳이라던가 이런 애들 13% 올랐지만 25%까지 올랐다 떨어졌었죠. 근데 이 25%에서 물린 사람들은 뭡니까? 신고가예요. 신고가의 반대말은 상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냥 다음 주 쭉 빠져버리고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더 이상 발병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여기서 물린 사람 어떡할 거야? 계속 빠져가지고 쩌마 두 번 맞는 거랑 똑같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원래 그런 주식이니까. 이거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올렸다가 쭉 다 빼져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산 사람들 이미 다 마이너스 50% 이상 됐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가야지. 근데 이번에는 진짜 이글벳으로 수익을 못 내죠. 왜냐면은 이날 산 사람 빼곤 수익 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때 무슨 뉴스가 있었습니까? 이때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동을 안 하는 것 같다 하면서 이동 명령 해제를 했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 날에는 저기 경기도 파주에서 의심이 된다 해서 뉴스가 나와서 올랐고, 그러니까 이건 홀짝 게임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 어떻게 수익을 내냐고. 이거 점상 말았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고, 이것도 마이너스 4%까지 잠깐 빠졌는데 그게 정확히 3분 동안 총 5번 3분 동안 총 5번 하니까 3, 5, 15에서 25분. 그러니까 25분 이어서 된 게 아니라 잠깐 빠졌다 올랐다 이게 총 25분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사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점상 찍은 거 위에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무조건 손실 보고,
그리고 여기서 손절 안 했다. 그것도 문제지. 왜 마이너스 11%까지 빠질 때까지 가만히 손절 안 하고 놔둔다는 얘기는 이번에 여기서 다음날 운 좋아서 탈출해도 다음번에는 손절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해서 계속 빠져버렸으면은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운 좋아가지고 탈출했지.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이 안 됐으면 얘는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럼 내년까지 또 기다려야죠. 내년 뭐 조류독감 뭐 1월 2월 달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주가가 다 깨져가지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뭐 아니면 도싸움, 뭐 조국 테마주처럼 뭐 아니면 도싸움처럼 이런 거는 저는 안 건드립니다. 뭐 하시는 분들은 뭐 세력선 뭐 이런 거 켜놓고 하는데, 야 세력선이 뭐야. 그냥 이거 그냥 운빨 73 운기 73이지. 이거 이씨 뉴스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데 발병 안 하고 음성 나오고 그러면 그냥 바로 끝인데, 이거를 차트에다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바이오텍이라던가 백신 관련주도 똑같겠죠. 얘 여기서 25% 올랐어도 저 판정 받아버리면은 이글벳이 내리면 이제 얘네도 같이 내리겠죠. 얘네도 같이 조정 주고 내려갈 테니까. 한 가지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일요일 날 갑자기 또 의심되는 경로가 또 뭐 의심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다른 지역에서 의심된다. 그 뉴스가 나오면은 전세가 역전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영상을 찍은 이제 그 메시아 지금 9월 21일 날은 그런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고 그냥 저 뉴스대로 가면은 얘는 급락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처럼 여기 중국 협상단 뉴스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장 시작하기 전이라던가 아니면은 일요일 날 뭐 기사가 몇 개 나올 거예요. 얘네가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라고 공식으로 발표를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농수산물 구매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었다, 타임이 없었다 하면서 우리 그냥 바빠서 안 하는데 하면은 갑자기 또 증시가 이게 호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바빠가지고 안 간다?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안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최근에 존 볼턴이 해임되면서 리비아식 핵 폐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모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기사가 있죠. 무슨 기사냐면 솔직히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나의 독재자, 나의 친구, 나의 김정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나의 독재자, 나의 친구들, 이게 뭐 트럼프식 화법이라는데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뭐 좋아하고 그냥 뭐 좋은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아니 최근에는 그냥 뭐 트럼프가 한마디만 해도 막 대북주가 올라가고 존 볼턴 경질되고 뭐 요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데, 트럼프가 이번 주 그냥 일요일 날 트위터에다가 북한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만 쓰지 않으면은 대북주야 뭐 저거 갖다 아침에 갭 띄우고 올리면서 빼거나 뭐 그러겠죠. 근데 저는 대북주를 안 한다고 했죠. 근데 뉴스를 봐도 얘네들은 항상 엄청나게 서로를 이제 챙겨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무 협상가 보면은 맨날 노딜 혹은 바로 직전에 결렬 뭐 요런 거만 지금 몇 번째 나오고, 그러니까 솔직히 만나도 성과 없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뭐 극적인 타결하려면은 11월 때까지 질질질질 끌다가 그 다음에 뭐 하나 스몰 딜 같은 거 하나 해주고 뭐 그냥 끝나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아마 올해 안에는 북미 정상회담 저는 안 열릴 것 같아요. 그냥 지난번처럼 똑같잖아요. 우리 내년 초에 1월 달에 김정은이랑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하자 했는데 바빠가지고 미국에서 거절했고, 그냥 일정은 그렇게 맞춰놓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진행 안 됐던 것처럼 지금이 9월 21일인데 10월 달 이제 중국이랑 협상해야죠. 중국 협상하고 11월 달 이제 대선까지 이제 1년도 안 남아가지고 더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겠고, 12월 달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또 바빠서 못 만나고 뭐 그러겠죠. 그냥 매번 똑같이 작년처럼 매번 똑같이 바쁘다고 하고 이것저것 시간 끌다가 그 다음에 선거하기 바로 직전이라던가 아니면 선거하기 한 두세 달 남았을 때 뭐 그럴 때쯤 한번 더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너무 빨리 만나면은 자기가 이제 재선하기 전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는 왔다 갔다 하기도 지도 귀찮을 것 같고 극적으로 그냥 만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그 다음에는 저도 몰라요. 얘는 하도 파토를 많이 내니까. 근데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도 올랐어요. 별 뉴스가 없잖아요. 별 뉴스도 없는데 아난티 같은 경우에 시간에 다닐까해서 3.69% 올랐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 터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건 철저하게 개인들이 가지고 노는 주식이고 짐 로저스 아저씨 투자의 규제 짐 로저스 아저씨가 2만 원대 물려있는 바로 그 주식이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금강산 관광이라던가 개성공단 재개가 그나마 좀 더 현실성이 있지. 난 철도 가는 것까지는 아직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좀 허무맹랑한 거는 오히려 주가가 더 가고 있고 부산산업이나 대아TI 이런 애들은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에 철도 깐다고 해서 뭐 철도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하면서 유럽으로 넘어가자.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고 뭐 광물이나 그런 거 옮길 때 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게 가장 현실성은 없고 개성공단이는 다시 있던 데다가 재개시키면 되는 거고 뭐 금강산도 옛날에 했었긴 하지만 금강산이라던가 머리 이런 거를 풀어주면 그런 걸 해주겠지? 나는 이쪽은 안 해줄 거거든요. 이쪽은 아예 처음부터 제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가는 거잖아. 뭐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다 꿈 같은 얘기죠. 근데 트럼프 만나기 전까지 이 이슈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만남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장 자체가 좀 꼬꾸라치기 시작하면은 얘네들도 금방 죽습니다. 금방 죽어.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엔터주를 참 많이 보는데 엔터주에서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씨가 마약이라던가 이쪽에서 무혐의를 받았어요. 4개월간 수사를 벌였는데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잠깐 급등했다가 내려왔어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어제 얼마로 끝났냐면은 7.32%. 근데 장중에 얼마까지 올랐다? 장중에는 22%까지 올랐어요. 얘가 상한가 가려나 했지만 바로 빼대요. 이게 2시 때 빼버렸어. 와, 나쁜 놈들. 2시 때 그냥 위에서 촥 하고 작업치고 빼버렸는데 참 악질이더군요. 보통은 주식이 오전장을 넘기고 1시 넘어가가지고 2시 때는 올리면은 보통은 2시 때에서 많이는 안 빼거든요. 많이는 안 빼는데 2시 때 올려놓고 그냥 10% 이상 뺀 거잖아요. 이거는 22에서 7%까지 내려가려면은 10% 이상 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다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끝났는데 얘네는 역시 지금 실적도 그렇고 이슈도 너무 많잖아요. 뭐 틈만 나면 마약에다가 뭐에다가 자꾸 구속하고 뭐 수사하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이쪽은 뭐 별로 기대하기 힘들어요. 또 개인만 샀고 외국인 먹튀하고 막 그냥 그런 상황이잖아요. 엔터 쪽은 뭐 이쪽은 별로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엔터는 뭐다? 드라마 앤 영화 뭐 그런 것 쪽 얘기하는 거지. 요 가수들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가수들. 그리고 이틀 전에 잠깐 급등시키고 뺀 제이시언 이거는 옛날에 메인보드에 있는 금을 떼고 그 다음에 뭐 금 관련주 그 다음에 채굴 관련주 비트코인 메인보드라던가 컴퓨터 부품인가 뭐 그쪽으로 됐던 주식인데 이틀 전에 갑자기 16%가 빵 하고 뜨고 종가는 마이너스 1%로 끝났어요. 얘가 무슨 뉴스인가 하고 딱 찾아보니까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은 여기 보시면 국제치안 산업박람회 내달 개최 요런 뉴스 딱 뜨고 그냥 올렸어요. 별다른 뉴스도 아닌데 저게 그냥 빵 하고 올라갔고 저는 또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또 올랐다. 아니면은 제이시언이 어디랑 합병한다.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별 이슈 아닌 걸로 이렇게 빡 띄우고 바로 내리더군요. 이때 그냥 빼던데요. 그러니까 9시 시작하자마자 시초가에서 갭을 빡 띄웠단 말이에요. 시초가에서 갭을 너무 많이 띄웠어요. 시가가 10% 가까이 돼 있잖아요. 시가가 이렇게 딱 돼 있고 시작하자마자 그냥 와 하고 바로 내리는데 반등도 없이 그냥 빠지고 마이너스 됐어. 위에서 잡았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 아니 17% 이상은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또 빠졌는데 아이고야 얘는 비트코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금값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뉴스가 나와야지 갑니다. 근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렇게 동시 매수했다 하면서 기대하지 뭐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메릴린치 애들이 장난치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연기금이라던가 그런 애들이 사지 않는 주식은 실적이 불안하고 그리고 가이던스에 충족되지 않는 종목이라서 안 산다. 실적 자체가 안 좋아요. 실적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저런 애 안 사오고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장난치는 종목. 야, 근데 저렇게 꽂혀놓고 던지는 거에 물려버리면은 계속 질질 끌려다녀야 돼요. 제가 요즘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종목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반반 오르고 이렇게 하는 순간인데 하락에 있는 종목들은 내리는 애들은 계속 내린다. 뭐가 내린다고 어제 얘기했죠? 어제 여기서 안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섹터 막 다 정리를 해줬었죠.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처럼 안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매일 내리고 매일 오르지도 않고 매일 횡보하고 있고, 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계속 가거나 오히려 여긴 좀 위험한데 하는데도 막 슈팅 나오고 막 올라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상한 종목 이런 거 같은 경우 위에 꼭대기에서 물려 있으면은 이틀 이상 날리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돈이에요. 우리가 10월 1일 전까지 열심히 매매하고 빨리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런 데서 물려있으면은 계속 위에 물려있다가 계속 빠져버리고 횡보해버리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진짜 손실만 커지고 시간도 시간대로 날리고 고생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완전 데이거든요. 완전 데이가 뭐냐면은 절대 주식을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장중에 다 팔아버리는. 근데 이걸 왜 한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손가락 치료, 병원에 가기 때문에 이 종가 베팅을 하거나 그러면 좀 신경 쓸 게 많아서 종배를 안 하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죠? FOMC 금리 인하 그거하고 또 뭐가 있었죠? 차관급 회담. 차관급 회담처럼 이런 데서 갑자기 뉴스 하나 뻥 나오고 지수가 밀리거나 변곡점이 생겨서 내려가 버리면은 내가 앞에서 한 2, 3주 동안 열심히 벌었던 게 요런 이슈 한 번에 쏠려가지고 그냥 팍 손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손실을 어떻게든 안 보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봐요. 내가 포트를 나눠가지고 한두 종목으로 지금 압축해서 대응을 해도 봐봐. 내가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한 종목을 들어갈 때 한꺼번에 풀로 다 사는 게 아니라 얘를 334, 3등분. 예를 들면 1000만원으로 하면 처음에 300만원, 두 번째 300만원, 마지막에 4 다 넣어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장 중에는 비중을 334를 다 넣을 수가 없죠. 왜? 내가 들어갔는데 3을 넣었는데 여기서 슈팅이 빵 나오면은 이거 그냥 팔아야 돼요. 이거를 그냥 팔아야지. 여기 올라가는 데다가 불타기 해가지고 비중 실기는 아직 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요즘 장이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죠? 아침에는 잠깐 상승했다가 오후장에 빼버리고 아침에는 1000 종목이 오르고 있는데 장 후반 가보면은 내리는 종목이 한 500 종목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죠. 이거는 몇 번 보여줬죠? 장 중에 요렇게 보시면은 850인데 장 시작할 때 1000 종목 오르고 850이었던 게 장 후반 가면 갈수록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500 종목 이상이 빠지는 걸로 돼버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그냥 슈팅이 나오면은 불타기는 안 하고 현재는 그냥 팔아요. 근데 비중이 내가 여기 3밖에 안 들어갔잖아. 이걸로 한 3%를 먹었어 봐. 300만원에 3%하면 얼마예요? 9만원이에요. 근데 한 종목이 있는데 조금씩 횡보를 하고 있어. 한 종목이 있는데 조금씩 횡보를 하고 있어. 이쪽에서 내려가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분할 매수를 더한 거죠. 내가 이쪽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한 마이너스 2% 정도 됐어. 그리고 아직 장이 별로 밀리지 않아.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비중을 여기다가 투입을 한 거죠. 334니까 두 번째 비중 넣으면 이게 600만 원이 되잖아요. 600만 원. 6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애매한 거야. 애매한 거. 무슨 얘기냐면은 600만 원 비중을 투입한 상황에서 동시호가까지 끌고 갔는데 동시호가 때 밀려서 그걸 보고 내가 나머지 4를 넣어가지고 이게 풀매수가 돼버리잖아요. 풀매수가 되면 이게 얼마야? 1000만 원이잖아. 1000만 원이 됐는데 아까처럼 FOMC라던가 아니면은 차관급 회담 이런 게 갑자기 뿅 하고 나와서 결과가 안 좋았어.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이걸 다 투입했는데 그 다음날 장 시작하니까 갭이 마이너스 5%로 시작을 하고
장중에도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횡보하고 찌질찌질거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한번 버텨봤더니 얘가 더 내려. 2, 3%만 또 더 내려. 그러면은 얘가 최종적으로 지금 한 마이너스 8%까지 왔잖아요. 마이너스 8%까지 왔으면은 내가 300 갔다가 3% 벌어가지고 9만원 벌었는데 저 1000만원 다 넣은 거는 마이너스 3%를 찍어도 똑같이 한다고 해도 얘는 비중이 1이라서 9만원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이고 아까처럼 막 FOMC라던가 그런 거 한번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0은 기본으로 찍는 거고 손익비가 안 맞는다니까. 손익비를 맞추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종목을 한 종목 몰빵 안 하고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이제는 1000만원으로 매매를 해도 500으로 두 개를 나누겠죠. 500으로 나눠도 여기서도 또 3, 3, 4 이런 식으로 분할을 나누니까 처음에는 150만원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도 150으로 하고 나머지 할 때 200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조건 두 종목 다 여기에서 노는 애들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노는 애들. 그러니까 아까처럼 내 종목이 600과 500 종목 600과 500 종목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두 종목을 사야지. 얘가 오늘은 오르고 있고 내일은 이쪽에 있는 애가 갈 것 같으니까 여기 하나 해서 얘가 내리면 얘를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쪽에 있는 애들이 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11시 반 매매 11시 반 이후에는 장이 빠지거나 오르거나 방향성이 잘 나오기 때문에 11시 그러니까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된다면 1시간 뒤에 그때 선택을 하고 둘 다 저때합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동시호가 때라던가 동시호가 가기 전에 아니면 뭐 점심시간에 갑자기 빵 하고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11시 딱 30분 정도에 사면은 사람들이 점심시간 시작하기 전이다 해서 팔았을 때 그때 사고 오히려 1시 넘어가면은 슈팅이 뽕 하고 나오고 뭐 그러거나 아니면은 동시호가 때 뽕 하고 나오고 그래서 데이를 할 만해요. 근데 할 만한데 이럴 때가 있어. 이럴 때가 어떤 때냐면은 자 보세요. 내가 비중을 한 2 정도 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334 중에서 600 정도를 실었다는 거지. 600 정도 실었는데 여기 한 종목을 이번에 2,000으로 매매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한 종목을 해서 600까지 넣었고 나머지 이제 한 종목은 300을 넣었어요. 근데 얘는 아예 안 움직여. 그래서 매수가에서 수수료 손질 그 정도. 내가 3만원에 샀어도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럼 수수료 손절 정도고, 그러니까 600만원을 넣은 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2%가 났다? 2%가 나와가지고 익절을 했어. 익절을 했는데 얘가 나머지 한 종목이 남았네? 그러면은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수익 난 상태잖아. 수익 난 상태고 얘가 안 가잖아요? 그럼 얘가 종가까지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보고 종가에도 밀리지 않으면은 갑자기 여기 600만 원이라던가 여기서 수익 났던 거를 다 이쪽에다 몰빵을 해버려요. 몰빵을 해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먹으면은 어제 나왔던 수익과 플러스 이것까지 해가지고 올킬 만들어가지고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왜? 이게 손절 라인을 터치했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손절 라인을 터치를 안 했잖아. 보합이잖아. 그리고 난 지금 현재 그냥 팔면은 수수료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 남기는 것보다 내일 하루만 더 가져가 보자. 대신 비중을 좀 더 실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이 어떻게 된다? 여기 한 종목이 이렇게 비중 2 넣어가지고 먹었어도 나머지 한 종목에 여기서 번거하고 그 다음에 수익금 이쪽에서 다 투입해가지고 다음날 이 두 번째가 악재 뉴스는 안 떴지만 밀리거나 시황이 밀려가지고 밀리거나 아니면 악재 뉴스가 떠가지고 착 밀려버리면은 그 전날에 여기서 나왔던 수익이 이 두 번째 종목 때문에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손익비가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종목 두 종목이 있으면은 내가 비중을 2 실었고 여기에는 1밖에 안 실었는데 여기서 2%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보합 내지 약간 1% 이내 손실이잖아요. 그럼 얘 그냥 잘라내버리면은 이쪽에 있는 2% 수익이 많이 좀 깎이겠죠. 얘가 수수료하고 뭐 빼면은 실제 내 수익 같은 경우에는 뭐 1.35%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버는 거잖아요. 조금밖에 못 버는 거여도 아예 그날 전체 수익으로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다 해서 저 같은 경우에 포트를 2개 나누고 둘 다 당일 청산으로 생각하는데 한 놈은 가고 한 놈은 안 간다 하면은 반대 놈을 끊어버려요. 근데 끊어놨는데
어떻게든 빨간불이다. 계좌가 빨간불이 들어가면은 그냥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나갑니다. 어차피 저는 신용이라던가 레버리지도 쓰는데 레버리지하고 그걸 쓸 때 신용을 쓰면은 어차피 신용 이자도 나가고 그렇지만 당일 청산을 할 경우에는 신용 이자도 안 나가니까 예, 그냥 그렇게 합니다. 대신 좀 수익에 고플 때가 많죠. 크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 올랐잖아요. 가는 놈 계속 놔뒀으면은 어떤 놈은 3일 동안 계속 오르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내가 아까 손익비 유지한다고 한 놈 자르고 그냥 했는데 이거 안 자르고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그 다음날 갭 떠가지고 갔겠다. 결과론적이죠. 결과론적인 거고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하고도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차관급 회담이 이거 100% 된다. 좋은 성과 나올 거다 했는데 지금 반대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나 없나 그걸 따져가지고 여러분이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까처럼 안 하면은 진짜 FOMC라던가 아니면은 또 차관급 회담이라던가 그쪽에서 급속도로 한번 꺾어져 버리면은 비중 싫거나 종가 베팅에 완전 좀 돈 싫은 것들이 한 번에 그냥 싹 밀리면서 내가 월 초에 벌었던 수익이 반토막이 나거나 아니면 다 깨져버리거나 그래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보기 싫어가지고 아까처럼 두 종목으로 나눠가지고 다 파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대신 수익률은 좀 떨어진다는 사실. 하지만 오늘처럼 저 결과가 잘못 나오든 말든 나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스윙으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잘하는 매매라던가 수익 잘 나고 있으면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아직 불확실성 10월 달에 무역 협상이 제대로 될까? 그리고 우리나라 GDP가 나온 다음에 연기금이 매도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외인이 매도가 더 세지지 않을까? 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거지. 본인이 그냥 뭐 마음 편히 잘하고 있다면은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요. 난 그냥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한 거죠. 이런 장에서 매일 싸워서 매일 들어가려면은 저처럼 하는 게 편하다. 말이야.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오늘은 올랐어도 내일 내리거나 아니면은 또 오늘 가던 종목이 내일 안 갈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새 종목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팁이죠.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좀 쉬워 보이지만 진짜 하다 보면은 손익비 때문에 돌아버리거든요. 참 그리고 YG엔터 아까 이야기를 안 해드렸는데 정말 썩었어. YG엔터 공매도 과열 종목. 그러니까 이 플러스 22%까지 꼬셔놓고 올려놓고 여러분 공매도를 사상 최고치를 쳤네요. 자릿수가 다르죠. 진짜 나쁜 놈들이다. 참. 진짜 우리나라 공매도를 개인도 치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놓으니까 개미들이 다 죽어나죠. 진짜 여기서 진짜 어리다. 돌파 매매도 들어가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 있을 텐데 다 물렸겠네요. 그리고 부방 이 주식이 시간에서 무려 7%나 올랐어요. 7%가 올랐는데 뭐 딱히 뉴스는 없거든요. 얘가 리온 쿠첸이랑 이거랑 같이 옛날에 연결돼가지고 쿠첸이라던가 쿠첸이랑 얘네들 자진상폐했던가 쿠첸이랑 얘네랑 합쳐져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슈팅 주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뉴스가 없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이렇게 올랐어. 근데 뭐 딱히 뉴스는 없습니다. 뉴스는 없고 그냥 지난번에 이쪽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작업 쳤으니까 여기 한번 돌파하는 것처럼 꼬셔놓고 그냥 슉 던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얘가 뭐 올릴 만한 뉴스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시간에서 올랐네요. 그리고 요즘 홍정욱 씨 관련주 뭐 KN이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이 가는데 한국 프렌즈인가는 이틀 전에 갑자기 뿅 하면서 상한가 갔다가 빠졌다가 어제 마이너스 2% 빠졌는데 지금 뭐 이상한 거 정치 테마주 중에서 이 사람 쪽으로 되게 많이 가대요. 이 검은머리 외국인 애들이 단타치고 뭐 그런 종목인데 얘하고 어제 한일단종가? 얘도 무슨 홍정욱 씨하고 뭐 동문?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꼬시더군요. 저는 물론 정치 테마주 잘 안 건드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 안 보는데 얘네는 다 똑같아요. 다 검은머리 외인만 사고 장난치고 그런 종목이고 딱히 수급 주체라던가 뭐 그런 것도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맨날 꼬시고 던지고 전날에도 봐봐 11%까지 올리고 종가는 플러스 0.63으로 끝내고 해서 이게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들이 홍정욱 씨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막 서울 반도체처럼 횡보하는 거 지금 사지 마세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수급도 별로 없고 그냥 횡보하고 있는 이런 거. 서울반도체 막 이날도 4% 이렇게 막 빠지고 그러잖아요. 4% 이렇게 빠지고 맨날 가는 척 했다가 말았다 마는 척 했다가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별로 상승폭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시간만 계속 잡아먹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손댈 필요 별로 없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 진짜.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횡보하는 거 길목 지키기 이런 거 하지 말고 가고 있는 놈들 차라리 위에서 아예 가고 있거나 아니면 시세 초입처럼 밑에서 위에 올라오고 있거나 그런 애들을 해야지 얘네처럼 일주일 넘게 계속 제자리만 있는 애들은 지금 하면 안 돼요. 시간이 금입니다. 시간이 금. 그리고 어제 가장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이 있었죠. 바로 동부제철입니다.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에도 마이너스 17%, 그 다음날 20% 하면은 40%나 이렇게 탁 내렸는데,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보시면은 동부 인천 스틸로 합병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 시간에서는 플러스 3% 정도 올랐었습니다. 물론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3% 오른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틀 만에 43% 내린 거 무섭죠. 내가 지금 본전이 오려면은 플러스 한 90% 이상이 올라와야지 내가 본전이 될 이 상황인데 이렇게 그냥 장이 좀 괜찮아도 급락 나온 종목이 있으니까 전날 많이 빠졌다고 막 아무거나 사거나 혹은 요렇게 리드처럼 막 배임 횡령 뉴스 떠가지고 매일 급락했던 종목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혹시라도 이 뉴스가 가짜이지 않을까 혹시 막 그런 생각에 전날 이렇게 막 올랐잖아요. 19% 오르고 그 다음날 6% 내리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거 막 반등 나와가지고 이런 종목 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악재가 없고 현재 뭐 52주 신고가라던가 아니면은 이 밑에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지 팩400 실패해가지고 잠깐 반등 나왔다가 또 내리고 있는 신라젠이라던가 괜히 또 상패 연기가 됐다고 반등이 나온 코롱 생명과학이라던가 이렇게 악재가 있는데 반등이 나온다고 그 종목이 더 오를 거라고 하고 막 들어가지 마세요. 인터넷 게시판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살펴보면은 이게 좀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고 너무 싸 보여가지고 샀다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되게 유혹을 많이 한단 말이야. 코롱 생명과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슈. 아니 얘가 뭐 상패 연기된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코롱 티슈지 뭐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올렸다가 빼고 이번에도 올렸다가 또 빼고 그러고 있는데 이상한 찌라시라던가 뭐 그런 거에 너무 넘어가지 마세요. 뭐 파세코도 이전에 설치형 에어컨이 예판 300대가 다 팔렸다고 해가지고 막 급등하고 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얘가 금요일날 막 또 올라가고 그러고 여기 보시면은 투신이 막 이렇게 매수하고 그랬는데 올 여름에 무더위도 별로 없었고 지금은 쌀쌀하게 날씨가 변했죠. 그래가지고 얘가 뭐 실적 나와봤자 별거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습니다. 단순히 여기 뭐 기간 수급 들었다 해도 그냥 아주 단타처럼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가고 팔고 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막 차트만 보면 추세가 이게 시세 추입 아니야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고 뭐 여기서 거래량이 뻥 터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던 그런 시절도 아니고 지금은 그냥 지수 반등 나와가지고 이렇게 잠깐 올라온 뭐 그런 거예요. 여름 끝나고 이제 가을인데 시기상 9월은 가을이죠. 이제 9월 말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괜히 이런 거 에어컨 막 이런 거 여름 관련주 지금 살 필요 없죠. 내년 여름 되기 전에 사야지.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뭐 미니 김치 냉장고 뭐 있는데 이런 거 출시한다고 해서 얘가 빵빵빵빵 오르고 막 날아갈 종목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 장이 안 좋았을 때나 저 설치형 에어컨 갖다 상한가 보내고 그랬지 지금은 아닙니다. 시간이 좀 됐네. 아이고 여러분도 주말에는 진짜로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열심히 해도 상관없는데 저처럼 전업이고 매일 주식을 보고 있으면은 주말에는 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요즘 뭐 말도 많기도 하지만 딱 저는 6시, 밤 6시 딱 되면은 주식을 최대한 안 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회사 다니는 느낌으로 많이 본다고 하고 계속 보고 있다고 해서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 괜히 뭐 장이 불안하거나 시황이 불안하면은 좀 더 열심히 보게 되고 종목을 찾아보려고 하다 보면은 지난번처럼 말했죠.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다가 하루가 끝나고 아니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후 6시가 딱 나오면은 주식을 거의 안 보려고 하고 주말에도 거의 잘 안 봅니다. 물론 예전에 전업 초창기 시절이야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몰라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러고 그랬었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매매 일지라던가 이런 것도 계속 복귀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제가 손실 본 거에 대해서만 제가 복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긴 거는 복귀하지만 진 거는 복귀를 안 해요. 스타크래프트라던가 이런 거 게임할 때는 진 거는 지자마자 바로 그냥 까먹어 버리니까. 그리고 소개팅 같은 것도 보통 차이고 나면은 다 까먹죠. 제가 최근에 병원 가가지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떤 간호사 한 명이 여름도 감기를 걸렸나 마스크를 쓰고 있고 매번 마주칠 때마다 이게 다른 병실로 가버리거나 약간 피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전에 제가 병원 간호사분들이랑 진짜 소개팅을 많이 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개팅에서 잘 안 됐었고 저를 알아봐가지고 혹시 피한 거 아닌가 이런 킹리적 가심을 해보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원래 진 거를 잘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게임도 그렇고 소개팅도 그렇고 진 거는 금방 있고 머릿속에 없어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잃거나 손실을 딱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반성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을 좀 단축하고 그러시려면은 매매일지를 이제 나중에 쓰고 수익 난 거는 자아도취란 말이에요. 자아도취 막 자아도취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이쪽에서 수익을 냈구나 하면서 뭐 이런 거 복귀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진 것만 복귀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시간도 이거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면은 추가 연장근무 수당 같은 걸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만큼 성과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주식이 다음날 돈을 엄청나게 벌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딱 6시 넘으면 주식 안 하고 최대한 주식 생각 안 하려고 막 게임이라던가 뭔가 딴 걸 하려고 해요. 옛날에는 배드민턴 같은 걸 쳐가지고 운동환이라고 완전히 주식에 대한 걸 많이 잊고 그랬는데 물론 그때도 운동하면서 대기하다가 막 휴대폰으로 주식 보고 막 그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최대한 주식 생각 안 하려고 하니까 주말에는 여러분도 진짜 주식에 대해서 많이 잊고 푹 쉬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는 월요일날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요일날 경기도 파주에서 추가 의심 사례가 2건이 있었는데 그 2건이 전부 다 음성 판정이 나왔죠. 충북 음성이 아니라 그냥 진짜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첼시스라던가 최근에 신라SG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가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을 했는데 이 이슈가 소멸이 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주말에 일요일이죠. 갑자기 또 농가에서 추가 피해 소식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또 호재로 나와서 오를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여러분 꿈꾸면 안 되죠. 인간의 탈을 쓰고 악마가 되면 안 됩니다. 자, 2번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회담에서 핵심 과제가 중국의 농수산물 구입이었는데 중국 측에서는 일정에 원래 미국 농가 방문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그거를 취소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이 현 상황만 봐서는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능성이 높죠. 이 문제는 차관급 회담이 아니라 다음 고위급 회담에서 다뤄질 것 같은데 일단은 난항을 겪고 있으니 월요일에는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큰 걱정은 할 필요 없어요. 조정 나오면은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말 아름다운 조정.
하고 좀 내리고 어디까지 좀 가나 한번 지켜봐도 되고, 빠져도 오늘 뭐 코스피가 갑자기 2000 깨고 내려갈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단 빠져도 뭐 그냥 한번 빠지는구나 생각하고 조정 주면은 그냥 좀 더 지켜보다가 잡을 구간 있으면 잡으면 돼요. 여기까지 너무 올라왔잖아. 솔직히 이쪽에서 이쪽까지 했는데 이 정도까지 좀 빠져도 양심이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지. 여기서 뭐 이거 뭐 또 올라가고 촥 다이렉트 보험처럼 다이렉트로 갈 거 생각하면은 도둑놈입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여기를 누르시면 후원하실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방송을 안 켰는데도 후원해주신 분이 있네요. 예, 매화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됐네요. 주말에 태풍 소식이 있는데 다들 별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울 쪽에는 태풍이 아마 영향권이 아닌데 부산은 벌써부터 비가 오고 비바람이 장난이 아닌데 다들 태풍에 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